일단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. 먼저 최근의 대입 이슈, 그 다음에 대입 개편안, 그 다음에 고교 유형별 특징입니다. 가장 주된 내용은 고등학교별 특징을 좀 설명하는 부분인데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대입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대입의 어떤 특징 이런 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여기에 와 계신 학부모님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중학교 자녀를 그러니까 첫 아이가 중학생이어서 이런 어떤 입시에 대해서 초보인 학부모님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까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초보 처음 이제 입시를 고입을 치르는 학부모님을 조금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영상에서도 좀 이동혁 교수님이 얘기를 좀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진학 관련된 강의이긴 하지만 넓은 범위로는 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려고 하나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고 그 안에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 입시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진학 자체보다는 큰 범위의 어떤 진로 그 안에는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러기 위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좀 더 넓게는 또 대학도 생각하고 그런 넓은 어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고입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.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순서보다는 대입 개편안을 먼저 좀 얘기한 다음에 이슈를 좀 얘기하고 고교 유형별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 교재에 보면은 그 PPT가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내용은 뭐 충분히 잘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부록도 너무나 자세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먼저 대입 개편안을 조금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 PPT 내용을 그대로 다 막 설명하진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충분히 자료로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.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슈는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의 어떤 변화와 그다음에 내신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들 뭐 방송 언론을 통해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이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바뀌었죠?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죠.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능이 선택제에서 그 다음에 동일한 교과로 모두가 수능을 보는 이 두 가지가 수능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 변화가 주는 시사점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기에 앞서서 또 하나 우리 이제 중3 친구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면 모두 이제 고교 학점제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배경을 좀 볼 건데요. 그러면 우리도 고등학교 내신이 이제 수능 등급은 그대로 9등급입니다. 변하지 않고 내신 등급만 변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하면 마음이 좀 어떨까요? 학생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? 등급이 좀 이렇게 느슨해졌으니까. 그런데 학생들을 뽑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겠죠.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수능 5등급제, 그러니까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대학에서는 좀 더 학생들을 뽑는 기준을 더 촘촘하게 하는 또 다른 자료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좀 많아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면접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시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입시를 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수시와 정시죠. 수시는 학생부의 어떤 내용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데 학생부 안에서도 이제 학생부 안에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그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학교 내신 성적도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동봉진 이제 학생들 내년부터는 봉사활동은 빠지지만 그 창체활동도 그대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정성평가하는 과세특위라고 하는 부분도 과목당 500자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교과는 오로지 이제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내용, 학생의 뭐 탐구력 이런 등등등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럼 이제 등급이 이제 5등급으로 좀 느슨해지면 학생부 교과로만 꼽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그거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라든지 학생부 기록도 조금은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게 또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
이런 게 이제 변화되는 어떤 특징, 수능 개편안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고 또 이런 변화 안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서문술형을 확대한다는 게 또 굉장히 큰 하나의 중요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을 공부할 때 공부시키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때 기존의 어떤 그 객관식 익숙한 객관식 시험에서 좀 더 서문술형 시험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 바뀐 점인데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기존에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문제됐던 점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공통으로 바꾼 점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뒤에 교육과정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. 근데 여기서 문제됐던 게 이제 수학에서 미적수나 심화 수학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수능으로만 정시로 학생을 뽑을 때 여기서도 변별력이 좀 약해지는 면이 있잖아요.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수학의 이런 심화 수학을 공부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? 그걸 어떻게 판별하지? 이제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수능으로 100% 가는 시험 그 수능이 이제 그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라 이제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적인 면도 고려를 하겠다고 지금 대학들에서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100% 수능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는 거죠. 그런 점들이 이제 또 우리가 알아도 이 수능이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, 중요한 특징이 사회랑 과학이 전부 다 공통된 내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. 여기 나오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저희가 1학년 때 학생들이 거의 배우게 되는데 그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3학년 때 수능을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또 그런 점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2, 3학년 때 배우는 게 1학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배워야 하는 다 연관이 되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되게 현실적인 얘기로 어머님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사회랑 과학 중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게 어떤 과목일까요? 보통 이제 자녀들 지금 중학교도 보면 어떤 과목을 좀 더 어려워하나요? 과학이죠. 과학에서도 뭐 물리, 화학.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일한 과목을 보니까 과학에서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을 좀 잘하는 아이들도 좀 약간의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게 좀 약하면 또 과학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면들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수능이 또 이렇게 바뀐 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은 이거죠. 수능도 100% 수능이 아니라 뭐든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. 학교. 그냥 요즘 그럼 정시 파이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정시로만 이제 대학을 가기가 또 이게 쉽지 않다. 그러면 그 학생부도 관리하는 면이 필요하다. 그래서 그 좀 전에 얘기한 그 내신 등급의 변화와 수능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수시 준비를 좀 함께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컷이 중요하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좀 의미가 있어질 테니 그리고 또 학생부 아까 정시에는 또 교과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약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면이 아닐까 이 변화된 수능에서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약간 그러니까 입시 자체만 생각한다면 약간은 이제 학교 생활, 학교 시험 또 신경을 쓰고 또 수능 준비도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.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고교 학점제를 좀 말씀을 아주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 고교 학점제는 요즘에 뭐 그거 자체로도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에 가서 1학년 때는 전부 다 공통 과목을 공부하고 그다음 2, 3학년 때는 본인의 어떤 진로나 적성에 맞는 교과를 좀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서 이제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최근 대입 이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고교 학점제도 있지만 또한 어떤 게 있냐면